과학은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치? 과학 자체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규칙 기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과정이다. 뭐 절차란 말도 쓰자고 플러스죠. 두 가지가 있다면 비록 저건 맞지만 또 못지않게 많이 창의적이다 라고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한 거잖아.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규칙도 따르면서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개념상 얘기하기를 이 컨젝츄얼 그 추론이라고 하는 얘,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창조물 발명보다는 그래 책대로 가자고 철학에서 만든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하기를 철학이라는 거는 뭐 현재 같은 현대 과학이 없는 시기에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을 사람이 오직 논리적인 생각만으로 풀어내려고 한 게 추론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까 이게 지금 창의적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번 이제 추론, 뭐 가설 뭐 이런 거 다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였지, 쿡떡. 그러니까 진짜 요리하는 거니까 만들어지는 거고, 저게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내는 거랑 인벤트란 말을 쓰면 어울린단 말이지. 하여간 뭐 꼭 발명에 한정 짓지 말고 처음 만들어내는 건 다 인벤트, 뭐 크리에이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신중한 그 숙고, 컨템플레이션, 리플렉션, 이 신중한 숙고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정신적인 컴퓨테이션, 계산이다. 그러니까 말을 참 어렵게 썼지만 결국은 이제 머리 굴려가지고 생각해내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실험은 하진 않고 생각만으로.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추론이라는 거는 생각, 정신적 계산. 다 같은 개념이라고 빨간색으로 여기서 묶자. 뭐 그래. 그런데 however 뭐 흐름이 또 바뀌어요. 그런데 이 가설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지식이 아니다잖아. 그렇지? 그 단지 요 스페큘레이션 역시 뭐 추론인 데서는 추측이라고 했으니까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 그래서 이 정보하고 지식하고는 구분을 확실하게 해준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은 사실상 정보 쪽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하기 벌고 요거는 검증되기 전 단계의 정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상대 개념으로 검증을 통과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요것도 구분은 돼야지. 지식하고 정보는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빨간색은 다 같은 개념이긴 한 거야. 맥락에서. 했지? 뭐 요거는 빼자. 그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것도 뭐 어쨌거나 추측이 뭐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식도 정보기는 한 거야. 다만 지식은 검증을 여기다 하나 더 해줄게. 통과한 정보거든. 완전 아니다 하면 또 그때 이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다른 거야 했지. 물론 다른 거지만 얘는 검증을 거친 정보. 우리가 이제 저번에 과학의 절차를 그렸었을 때 이론이 된 거지. 검증을 통과해서 가설 세운 걸 그대로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거. 그지?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검증을 통과했고 입증이 된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좀 추가를 해보자면 그 다음 문장이 유용성을
증명을 한 거라고 해서 지금 요 4번 문장까지 온 상태야. 그래서 한 번 더 6번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은 걔가 그 실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잘못된 이론을 제거한 후 남은 거, 그지? 잘못된 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남겨진 거가 지식인 거지. 이것도 정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5번까지 온 상태요. 그래서 6번도 또 과정을 얘기하는 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가설 검증을 한다고. 가설 검증을 계속하고 그리고 뭔가 이 과정에서 잘 안 맞게 되면 걔네들의 그 가설 자체를 끊임없이 수정을 해주는 요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그냥 지금 저기서 헷갈릴까? 이것도 가설인 거지. 가설을 검증을 하고 그 안 맞으면 그 가설 모형 자체, 과학 모형을 바꾸는 거지. 어떻게 그 새로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설을 수정을 했고 수정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또 검증, 재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 통과돼서 잘못된 이론, 즉 잘못된 이론, 가설 수정한 거 다 제거하고 남은 이제 찐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러닝 루프, 학습 루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습 루프를 뭐라고 하냐면은 베이지안 업데이팅.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그 개념 자체는 별게 아닌데 말을 자꾸 그냥 쓸데없는 말을, 그지? 원래 이제 배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자기 나 많이 안다 자랑하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베이지안 업데이팅에 따르면은 똑같이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가자면은 여기 얘기가 뭐 잔뜩 있잖아. 근데 결국은 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요 과정 있잖아. 이거를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 루프 자체를. 이게 좀 그 얘기긴 하란 말이지. 그지?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 가설이 더 정확해지는 거지. 뭐 말도 써봐야지. 그지?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가설인데 여기서는 뭐 이 인정된 이론, 뭐 예측 모형 뭐 이런 거 써놨잖아. 그럼 하여간 요 이론이라고 하자. 정교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 정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 지식이 되겠지. 궁극적으로. 그치? 그 demonstrate이라는 게 그 유용성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 testify 뭐 이것도 검증을 하는 거야. prove도 입증을 하는 거야. 그 위에는 사실 좀 그래. 그닥 뭐 그때 이제 썼던 것 같긴 한데 이 cookup이라고 하는 거를 뭐 아까 말로만 했지만 뭐 invented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 제거했다, eliminate, 우리 아는 것처럼 뭐 remove, 좀 어려운 말로 eradicate, 뭐 leave out, 뭐 이런 정도 되겠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제거한다는 의미인데 여기다가 해주자면은 이게 반대 개념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 여기에다 사용되긴 해야 될 텐데 disprove라고 하는 말은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야. 잘못됐음을.
prove는 맞았음을 증명하는 거고, 반박하다라고 보통은 얘기하지. 거기다 써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야. 아, 요거 하나 더 해야겠다. 써놓은 걸 다 써야지. discard도 discard A야. 저 폐기하다니까 버리는 거지 뭐, 저것도. 그치? 그 다음에 요 account for는 explain, 상충되는 conflict가 충돌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그 이론의 변수들, 뭐 변이들. 왜냐면 이제 가설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상반된 가설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건 좀 내용 파악 중심으로 좀 가주면 될 것 같아. 요게 이거는 가주어고 뭐 해석을 위해서 그 찐주어야. 요건 이제 대절인 거지. 대디아를 인식하는 게 뭐 중요하다라고 했고, 대절 안에서 이제 이렇게 부사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대절 자체는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긴 하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접속사 대시야. 사실 뭐 이거를 이제 what으로 바꾸기 좀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고 끝. 문장은 끝이. 분사구문이죠. cooked up 하는 게 얘가 추론이 cooked up 되는 거라고. 왜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뭐 cooks라든지 cooking이라든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저게 분사구문 수동 되는 거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략된 요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목적 우리가 이거라고 부르는 계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요거를 살릴 일은 없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맛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불완전한 구조잖아. 관계대명사든 뭐 대시든 와시든.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동 이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관계대명사야. 요거 이렇게 돼. 뭐 위치해도 되는 그건데 보통 왜 우리가 거의 높은 확률로 대부분 요 이리스 대 나오게 되면 강조구문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또 그렇진 않다. 또 특별하게 그것은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단지 정보이다라고 해서 얘 자체는 앞에 나오는 대명사로서 가설 얘기하는 거지. 가설. 이것도 가설이요. 하이파타시스. 이거 단수다. S가 있다고 해서 저기 복수가 아니죠. 하이파타시 이게 아니잖아. 그지? 가설은 아직 진짜 지식이 아니고 가설은 단지 정보, 추측을 나타내는 대명사였어.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그지? 저것도 관계대명사지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동사 다음에 불완전한 구조니까 관계대명사. 그것은 남겨진 것이다잖아. 그래서 뭐 안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얘지. 앞에 it은 하이파타시스 가설이지만 쟤는 지식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저런 용어를 내진 않지만 해석상 뭐 구분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끊어줘야지. 그게 남겨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서 그럼 요거는 접속사 할 때 접속사 뒤 문장이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cycles가 주어겠지? 저 복수 처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쭉 묶었으니까 동사 뭐 이렇게 has. 색깔 넣은 건 다 괜찮은 거야. 좀 별표를 따로 안 해도 저것도 괜찮은 거지. 지금 해놨어. 색깔 넣은 건 신경 써서 하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이제 내용상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과학자들이 요게 이제 as 부사절 뭐 주어가 있다고 칠게. 계속 검증을 하잖아. 그리고 바꾸고. 그러니까 문장은 이제 병렬 구조로 해서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그지?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문장, 주절 문장, 일종의 학습 루프가 발생한다. 끝. 이렇게 해서 문장이 두 개가 나온 상태고, 접속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스태티스션, 통계학자들이 저거라고 부른다니까 또 이게 불완전한 구조가 됐지.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잖아. 위치라는 거잖아. 그 선에서 어디 있어요? 이거지. 학습 루프. 이게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동사가 하나가 끝에 딸랑 남으니까 보기가 매우 안 좋아. 주어가 너무 길고. 그래서 그때 긴 주어를 피하기 위한 아주 많이 나온 방법이 관계사절만 뒤로 보내는 거야. 얘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야. 매우. what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동사하고 불완전한 what이라면서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자동사란 말이지. 목적으로 안 가져요. 이것도 이걸 내가 왜 안 했네? 이거 추가로 색깔이 안 들어갔잖아. 이거 별표를 해볼게. 왜 빼먹었지? what이 아니다. 저 that. 이 문법도 괜찮아 사실. 내용 훨씬 좋은데 문법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based on pp인 거지. 이것도 분사구문 pp가 되겠지. developed by at then 블라블라 이렇게 되고 수식어고. 문장은 이거지. based on updating은 이걸 언급한다, 말한다, 뭐 가리킨다. pp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ing를 하면 안 되겠다. 뭐 뒤에 사실 명사가 없으니까 갑자기 뭐 저렇게 나오나? 이게 주어인가? 아니지. 그지?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장은 끝난 거거든? 근데 이제 이 where by는 그냥 거기 밑에를 잠깐 보면 그 음영으로 너는 7번 문장 해놨잖아. through which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돼. where by는. 오케이? 그래서 뭐 저거를 굳이 바꿀 일은 없을 건데 그래도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의 역할은 뭐 문법적으로 바꾸면 뭐 이렇게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다. 저게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건데 그것에 의해서 그걸 통해서 이론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general rule, 뭐 일반적 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지. it is better, 더 좋다. 만약 너의 이것도 좀 내용 어려워. 우리 한번 봤던 거야 겨울방학 때. 너의 그 definition, 정의가 여기서 이제 정의라는 게 어휘적 정의 얘기하는 거야. 맥락상 밑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으면 요거 correspond to가 일치하다, 상응하다지. 너의 정의가 일단 땡겨볼게. 요 주어가 동사는 방법하고 일치하면 더 좋다야. 어떤 방식이냐면 네가 이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용어의 정의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하고 요거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토론에서 너의 주장이 관련된 토론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가서 이제 주장, 이것도 또 철학이거든. 내 주장을 펼치는, 클레임을 펼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특정 용어, 내 개념을 설명하려고, 생각을 설명하려고 용어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 좋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용어를,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의미인 거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혼돈의 여지가 있으니까 용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 얘기야, 전체 글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최대한 밀접하게 네가 쓰는 용어가 보통의 의미하고 똑같으면 좋아. 네가 뭔가 주장을 할 때. 그 얘기야, 몇 가지. 이건 이제 저게 토론의 종류에서라 했는데 이게 전혀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무시해서 그냥 토론에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말이 하나 붙을수록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지? 내가 주장을 펼치는데 내가 쓰는 말이 그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야? 좋지, 그럼 잘 알아듣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독해에서도 뭔가 내가 단어를 알았지만 그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글 안에서만 나타내는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문맥을 주로 활용을 하라고 하잖아. 요건 이제 문맥 활용도 아니고 아예 용어를 만드는 케이스야. 자, 그런데니까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나오겠지? 네가 쓰는 말하고 실제 일반적 의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때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는 적절한, 요건 뭐 심지어 필수이기도 한 특별한 사용 또 용례를 만들어내는 게, 코인이 동사로 신조어를 만들다야. 그러니까 뭔가 신조어를 만드는 게 필수일 때가 있을 거래. 안 맞으니까 일반적 쓰는 의미하고 뭘 통해서 철학자들이 이걸 하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야. 이것도 용어지. 중요하진 않아. 뭐 자극하는 정의 전혀 와닿지 않아. 그지? 그냥 철학자들이 뭔가 부르는 헛소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용어를 내가 철학을 위해서 주장을 펼치는데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이게 이제 경우가 될 텐데 거기에서 현재 어휘가 현재 사용하는 말이 not able to요. make distinction. 구분을 만들 수 없을 때, 뭔가 구별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게 지금 이렇게 삽입어구가 들어왔어.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동사 삽입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요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으로 중요한, 네가 생각할 때 철학적으로 중요한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휘가 구별을 해줄 수 없을 때, 하여간 네가 쓰는 용어하고 실제 현재 통용되는 용어하고 구별이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상태. 뭐 이렇게 볼게. 대체가 이것도 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내가 이거 주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별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네가 쓰는 거랑 실제로 쓰는 거랑 안 맞다.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도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뿐이지. 그 예를 들어서 예시 보면 더 이해가 돼. 우리는 용어가 없어. 일상적인 언어에서. 어떤 언어에서 용어가 없냐면 기억을 나타내는, 이것도 어렵잖아. 근데 그 기억이 부분 부정이지만 그냥 부정으로만 생각하면 돼. 반드시 무언가의 기억이 아닌 사람인데, 이것도 묶어줘야 돼.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무언가의 기억.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기 앞에 나오는 메모리예요. 기억.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따가 여기다 다시 쓰긴 할 텐데 여기 또 좀 어렵잖아. 요건 적어가면서 해볼게. 요 문장 내기 있잖아. 이게 그 기억이라는 걸 이제 묘사를 하는 거야. 요 정도 해야겠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거를 요거를 묘사를 하는데 뭔가의 기억인데,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가 그 기억을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기억.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안하다. 야, 경험하지 않은 기억이야. 경험하지 않은 기억. 우리말도 반대로 봐야 되니까 영어 순서대로 쓰면 안 맞잖아. 기억은 기억인데 경험하지 않은 기억이야. 그래서 이 경험하지 않은 이 기억 자체를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해당하는 평범한 그 용어가 없다라는 거지. 이것도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은 있는데 경험을 하지 않은 기억이야. 경험하지 않은 기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야, 경험을 안 했는데 무슨 기억이 있어? 라고 해서 그걸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지. 지금 요거
요 문장, 4번 문장이 지금 저 얘기야? 간단하게 표현하면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상태야. 됐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나온 이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너의 기억을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험하지 않은 기억이라는 거는 타인의 기억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타인은 요 기억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요건 이제 내 추가 설명인 거야. 얘는 경험을 한 거지. 그런데 요거는 내 입장은 경험을 안 한 남의 기억을 갖는 거야. 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냐? 요게 선생님이고 이게 너야. 이름 딱 좋잖아. 선생님 머리 있는 거 갖고 오고 싶어요. 요런 느낌인 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 우리 보통 애들이 푸념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의 기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의 기억이야. 뭐 이렇게 좀 추가로 이해를 하자면은, 선생님 나의 머리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되니?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일단 요런 느낌으로 보면 돼. 요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요게 요 상태야.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기억을 갖고는 있는 건데 나는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긴 한 거야. 하지만 이게 뭐는 또 아니냐면은 그다음에 이거 해석상 필요한 건데 요 비오브는 원래 have나 belong to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belong to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뭔가에 속하지 않아. 내가 실제로 경험한 뭔가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타인의 기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타인 입장에선 경험을 했지만 결국 이거 자체는 나는 기억은 있지만 저거에 대한 경험은 안 하는 거야. 선생님 기억을 갖고 있는데 경험은 안 한 상태. 요게 지금 요 얘기요. 됐지? 요거 좀 요까지 이해되니?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요걸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내 기억.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내 뇌를 이식해 줄 수 있다면 나 대박일 텐데. 그렇지 않냐? 완전 대박일 텐데.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뉴럴링크 찍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내주는 거지. 그 뭐 내 머리를 뭐 그렇게 AI를 주입하면 되잖아. 나보다 훨씬 뚱뚱한데, 그지? 인간 모든 지성 합친 게 AI인데 이렇게 곧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건 근데 misleading, 오도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험하지 않은 기억인데 남의 기억을 공유해가지고 내가 그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 경험하지 않은 기억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억이라고 하게 되면 기억이라고 부르면 얘는 뭔가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요 기억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억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기억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이것도 기억이고 저것도 기억인데요. 이거는 경험한 기억,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기억.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고? 그지? 이 상태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억을 지칭하기 위해서 신조어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기억이라는 신조어를 창조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유사기억이라는 거는 요거지. 경험하지 않은 기억, 일반적 의미의 기억하고는 다르다. 요 얘기였던 거야. 그치?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는 경험한 기억, 내 기억을 니네한테 주면 니네는 경험하지 않은 기억, 유사기억. 그래야지 이제 개념의 정의가 되니까, 구분이 되니까. 됐어? 요거? 어제 본 시험보다는 이게 좀 더 어렵지 않냐? 내용 자체를 이야기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뭐 어떻게 대충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거 내가 어제 누구지? 민찬이가 시험지 갖고 와서 뭘 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거든? 내용 자체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 뭐 지문 자체 글은 그래도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이게 무슨 소설이야 이런 느낌은 없었단 말이야. 그냥 뭐 문제에서 트릭을 줘가지고 정답률을 낮추는 거지만. 하여간 뭐 그래. 그래서 끝이요? 이렇게 된 게, 그지? 마지막은. 다시 또 위에 부분을 다시 볼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너가 너의 그 주장과 관련이 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 그 너의 그 용어에 대한 정의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의하고 일치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저건 이제 만들 필요가 없이 신조어를 뭐 이런 경우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러면 좋지. 근데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역접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보충을 해주자면 요 일반 너의 용어 너의 정의하고 일반적 정의가 지금 현재 일치하는 상태야. 근데 이제 밑에는 조금 이제 보충을 하자면 그 정의 간에 그 두 가지 위에서 나온 정의 간에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좀 내가 보충을 해준 말이 없는 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의 주장을 위해서 이것도 보충해 준 거예요. 위해서 그 용어를 새로 창조를 하는 게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지? 이렇게 용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너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정의단에. 됐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뭐 자극하는 정의래. 아, 저걸 또 뭐. 그러니까 요런 새로 만드는 거를 이거 또 용어니까 이게 자극하는 정의 뭐라고 해서 스티뮬러스 데퍼니션이라고 명칭을 줬어. 나 이거 무시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완전 무시 못하니까 일단 뭐 써놓긴 할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이제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라는 걸 또 저렇게 또 고급스럽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현재의 렉시콘, 어휘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휘 얘기하는 거지. 얘랑 그 다음에 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게 구별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 얘기긴 해.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그 정의 어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말을 저게 좀 어려운 것도 같아.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거 생각의 정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구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저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이게 이렇게 하죠. 요게 지금 여기야. 얘네들이 둘 사이에 여기를 하면 되겠다. 얘가 지금 구분이 안 된다라고 표현했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분이 안 되는 상태. 그럼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뭐 그 풀어는 줘야 되겠지?
여기다 해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용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밑에 예시를 가지고 들을게. 경험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경험하지 않은 기억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되잖아. 이게 구분이란 말이야.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기억이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밑에서 또 나오지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 얘랑 얘랑 다른 거야 라고 해서 유사기억이라는 거를 구분을 하려고 만든 거잖아. 이해되니? 저 얘기야? 저 얘기야?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너는 개념적으로 이거랑 구분을 확실히 하고 싶은데 용어를 똑같이 기억이라고 쓰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용어를 바꿔서 새로 만든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다 전체가 끝난 거지. 어때? 이것도 좀 어렵지? 그지?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야. 지금 여기가 피곤해? 그래가지고 여기 단어,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어를 뭐 엄청 신경 쓸 건 없고 그냥 원문 중심 외우면 내용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하지만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는 줘야지. relevant, pertinent는 relevant야. 연관된, 관련된, 뭐 related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 correspond to가 일치하다, 상응하다 해서 뭐 단어에 써놓는 거는 뭐 align with라고 써놨는데,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매치란 말도 상응, 일치하다가 된 거죠. correspond to가 한다나요? conform to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misleading 하게 되면 이게 뭐 혼돈을 유도한다 해서 뭐 confusing 뭐 이런 거죠. 하여간 마이너스 말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어휘 고르기에는 있는데,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도 이게 이런 의미야. 인벤트 만들어내는 거야. 특히 말을 만드는 걸 코인이라고 신조어를 만들다. 됐지. 뭐, 이 정도 그냥 보면 돼,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하여간, 특히 이제 3번 문장도 좀 까다로움이 있었고, 그 다음 예시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게 뭐지? 이런데,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내 기억, 선생님 기억,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 대의는 파악할 수 있겠다. 여기, 일단 아까 우리가, 요거 이제 수식어로 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correspond to가 그냥 동사 하나의 수거 같은 거야. 그럼 여기 이제 closely에서도 또 우리가 as possible도 그냥 원래 그냥 통으로 사라져도 되는 거잖아. 가능한. 그럼 요거의 품사 얘기하는 거지. closely. close냐? closely냐인데 얘 동사로 꾸며주니까 최대한 밀접하게 일치한다니까. 부사 자리지? 동사를 수식하니까. 어떻게 보면 as close as possible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올 이거 이니치, 그지? 왜 the way 다음에 이니치는 완전한 구조. 그러니까 여기를 관계부사에 that을 써도 되는데 이게 좀 에바긴 한데 일단 요건 가능은 해요, 그지? 이거는 관계부사에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는 관계대명사가 안 되지. 구조 볼까? 조가 있고 요 수동태는 완전한 구조잖아. 그래서 여기가 완전한 구조가 되니까 관계 부사 또는 인위치 자리고, 아예 이제 더웨이 조동사에 빠져도 괜찮은 그건데, 이것도 잠깐만 보면 왜 저게 항상 저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뭐 가끔 봤어. 보통 이런 식이지. 더웨이 했는데 됐 나왔는데 바로 동사가 나올 수 있어.
여기 주어가 빠졌잖아. 그럼 이때에는 관계 대명사, 즉 위치로 바꿀 수 있는 대시예요. 그러니까 저거랑 요거는 다른 거야, 분명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전치사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be pertinent to가 뭐뭐과 관련되다야. 그러니까 너의 주장이 요 토론과 논쟁과 관련되다가 돼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뒤에 구조 자체는 주어, 동사, 형용사, 보호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안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안 되지. 이런 건 이제 뭐 그 관계 부사로 바꾸고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거 두 개 또 괜찮아. 인위치든 투위치든 둘 다 위치 안 돼. 해가 그런데 또 뭐가 나왔어? 이번에 관계 부사 나왔어. 아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요거 이게 주어고 동사고 보호니까 완전한 구조. 물론 이제 가주어 진주어이긴 하지만 완전한 구조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where이잖아. 위치. 아 이거 약간 규칙성이 있네. 유지문 앞에 세 개는 다 위치 안 되는 거였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저 세 개가 다 완전한 구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끊었어. 전치사다? 그럼 여기가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와야 되는데 여기 목적 빠졌잖아.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와시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안 됨? 뚜루댓은 좀 그렇잖아. 요 정도 돼야지 모양이 또 괜찮아 보이잖아. 위치는 왜 안 되는 거야? 선행사가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what은 명사절. 그 다음에 요쯤 되면 이것도 좀 그러네. 또 나왔네? where? 그치. 그거 또 위치가 안 되는. 위치가 다 안 되는 것임? 이럴 때까지? 그치? 약간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요것도 current lexicon be able to make까지가 동사라고 볼게. 목적어. 아까 내용 좀 어려웠던 그 문장이잖아. 완전한 구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게 좀 그 호흡이 길어서 일부러 잘라놓은 거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야. 주격 관계 대명사? 디스팅션 얘기하는 거야. 위치가 되겠지? 그다음 여기서는 아예 이렇게 묶었어. 요게 지금 뭐라고? 삽입절이라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지금 뭐야? 복수잖아. 그래서 복수 동사가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is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think가 나왔는데 아가 또 나온다 굽쇼? think to be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다 안 되는 거지. 준동사. 그지? 이것도 괜찮아. 못 부분. 색깔도 넣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주격 관계대명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지? language, memory. 이건 이제 부분 부정량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관계사절인데 호흡이 길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목적어가 빠졌어. 그래서 이게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지.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요 자리가 빠졌으니까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 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일부러 묶어놨어. 원래 이게 책에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 이렇게 된 거야. 또 분사가 된 거 이렇게. 아까 이거 이제 메모리 기억이라고 했었잖아.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의 기억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사람 있어. ha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 has experienced. 그지? 여기도 분사가 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저거 좀 헷갈릴까 봐 미리 묶었어. 그 다음에 요거 would be of. 이거는 그냥 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게 있구나. 아까 이제 속하다라고 해석하자 했었지? 이것은 뭔가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 something 나왔어. 또 관계대명사지? 그지? 목적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이거조차도, 이게 보면, 얘는 헤드 PP잖아. 이거는 뭐 시험 나오기는 좀 그래. 근데 뭐, 저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경험을 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나중에 결과로 나온 게 이거니까 이게 과거고 대과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뭐 크게 뭐 틀릴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대과거하고 현재 완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잠깐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 하여간 저 언제 모양이 적었으니까 뭐.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misleading. 요거 뭐 그냥 그냥 형용사야. misleaded misled 좀 그렇잖아. 그냥 그렇구나 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문법 문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기라고 생각하면 돼. 문법 문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해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봐야겠다. 이게 이제 여기를 또 과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 이게 대과거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여기 자체가 다 뭐냐면은 가정법이라고 보면 되겠네.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이렇게 있잖아. 그럼 가정법이고, 이 해석의 시점은 현재로 가는 가정법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쨌거나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경험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관련이 돼서 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가정법으로 썼는데, 그럼 현재라고 이게 의미가 나타나면 과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모양 자체는 이거보다 하나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헤드피피를 써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법이긴 한 거야. 근데 저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해석지도 이게 과거를 안 나오는데 뭐 저게 왜 대과거가 되는 거야? 근데 가정법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매우 자주요. 그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불평등해. 그러니까 뭐 여기 예시로 나오는 게 그 호주 원주민들 얘기하고 애브리진 얘기하는 건데, 호주가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백인들이 가가지고 걔네 막 복속하고 뭐 이런 거 알잖아. 뭐 그런 거 얘기야. 그럼 이제 아무래도 정복자하고 피정복민이 있으면은 정복자하고 피정복민 원주민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하니 당연히 불평등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이게 사실에서 반영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말이나 사회적 구조의 차용, 빌려오는 거요. 이게 주로 또는 전적으로 간다. 어디로?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거지. 이거는 지울 건데 이건 쓸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힘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말을 빌려다 쓰는 거 있잖아. 남의 언어를.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지. 우리 일제 강점기야. 일본 놈들이야. 우리나라고. 그 일본어 갖다가 쓰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일방적이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김치 이런 거 갖다가 쓰고 이러진 않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어디에서? 요거는 이제 from A to B다. 좀 구체적으로 A에서 B까지. 힘 있는 애고 힘 없는 애고 이렇게 되는 거지. 힘 있는 쪽에서 힘 없는 쪽으로. 뭐 강력하고 무슨 뭐 권한이 있고 뭐 이런 말도 하여간 힘 있는 놈이고 힘 없는 놈 less favored 특권이 덜하다고 뭐 해석은 그렇게 되지만 하여간 힘 있는 놈에서 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렇지. 말 빌리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의 언어, 즉 힘없는 애들, 종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지. 종속하고 또 소수 집단하고 좀 개념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 다수 집단 머저리티가 있고 소수 집단 마이너리티가 있다면 아무래도 뭐 소수가 다수의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 거는 같아. 근데 종속하고 소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여기도 이렇게 묶어줘야 돼. 전면구가 나오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게 동사가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여간 힘없는 애들의 언어라는 거는 매우 접촉의 초기부터,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힘없는 애들의 언어가 용어를 제공을 해요. 어떤 물건이나 뭐 관행 같은 거. 용어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약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힘없는 애들이 힘 있는 애들한테 처음 만났을 때 자기네들 용어를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예시를 봤을 때는 요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호주의 원주민이랑 그다음 이제 백인 이렇게 있잖아. 아니 위에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며 이렇게 가냐 이거지. 처음 만난 거야 처음. 그 처음 만났을 때 백인 그런 말 들어봤잖아. 백인이 가가지고 그 호주에 갔는데 처음 보는 동물이 꼬리가 길은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저거 뭐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캥거루. 캥거루는 영어가 아니야? 얘네들 말이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야. 그걸 가지고 보다 힘 있는 애들 화자가 그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캥거루 처음 보니까 저게 뭐야? 캥거루, 코알라, 캥거루 이런 게 원주민 말이라네? 영어가 아니라네? 그런데 그 방향으로의 접촉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으로부터 더 멀리 진전되지는 않아.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 in that direction 요거는 그 밑에 걸로 그대로 예시를 하니까 원주민에서 백인으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그 정도 선까지만. 그지? 왜냐면 또 뭐 백인은 처음 보는 거 코알라, 뭐 캥거루 이런 걸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쟤들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래. 캥거루 본 적 있니? 만져보거나? 귀여워 이렇게 손 하면 이렇게 하고 강아지처럼. 그 농장에 그렇게 가면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관광 상품 중에. 그래서 일부 경우에 요거 이제 호주의 시드니의 원주민의 언어야. 그러니까 요거 뭐라고 읽는지 관심 없고 하여간 원주민이야. 에버리진이라고 해. 많이 놨다. 그래서도. 요거의 경우에처럼인데 또 여기도 또 약간 좀 그 구조적으로 보면 요거는 좀 as with 뭐뭐처럼이요. 그지? 전면구야. 여기까지가 전면구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근데 이것도 잘 읽어보면 문장이 아니야. 그냥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명사야.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동격이야, 동격. 그 문법 파트에서 색깔로 구분했는데 같은 걸 두 번 해준 거야. 원주민 언어. 즉 그게 뭐냐면 그 여기 인디지니어스가 이게 네이티브야. 쉬운 말로 원주민.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from A into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호주의 원주민 언어에서 영어로의 일부 가장 초창기 차용에 출처가 되는 원주민 언어. 이거 캥거루 그냥 한 거야. 캥거루, 그지? 출처가 되는 원주민 언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주민 언어에서 영어로 방향 가는 가장 최초의 차용 빌려오는 거 있잖아. 그 일부가 되는 요 원주민 언어. 그러니까 저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면 요거 캥거루, 그지? 캥거루.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방향이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요것도 계속 요쪽까지는 계속 원주민에서 백인으로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초창기 일부. 이런 거의 사례처럼 언어 체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요 원주민 언어 얘기하는 거예요. 사멸해요, 멸종. 뭐 하고 나서 그 많은 원주민 언어 화자들이 역시 소멸한 이후에, 그러니까 말 쓰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저 언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왜냐면은 이건 썼다 지울게. 예를 들면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이 젊은 애들이 있고 나이가 든 애들이 있다 쳐. 얘네들이 처음엔 똑같이 원주민 언어를 썼어. 근데 이제 백인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얘네들 어때? 백인이 오건 말건 계속 지네 말을 쓰겠지. 얘네는 어떠니? 니네야. 백인 말 써야지. 그렇잖아. 나 혼자 계속 이렇게 원주민처럼 살고 이렇게 불펴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이럴 순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얘네가 다 죽었어.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 영어 쓰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거야.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주민들 다 죽어. 그러면은 말 쓰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덜 랭귀지 시스템이 이게 원주민 언어예요.
원주민 화자가 죽으면 얘네 언어가 없어져. 그 다음에 이제 remainder,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 남은 자들이지. 여기에 원주민 남은 자들,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되겠지. 얘네들은 shifted, 이동한다고. 영어로, 영어의 뭐 다양한 변형인 거니까 영어로 가는 거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명사거든. 콤마가 영어라고 하는 걸 동격으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의 언어, 어떤 사람들, 그들, 원주민을 suppress,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인 저걸로 옮겨가더라. 됐죠? 이거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힘 있는 놈, 힘 없는 놈 있으면 언어는 힘 있는 놈에서 힘 없는 쪽으로 가고, 최초 한번 힘 없는 애들 거, 힘 있는 애들이 모르는 단어, 캥거루 이런 거 정도만 받아오고 거기서 끝이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요 부분은. 이게 다 일관되게 그런 게 아니라 원주민도 백인한테 최초의 일부 언어를 일부 주기는 하는 거지. 백인이 몰랐던 거. 됐지? 자, 그래서 이게 집단 간의 상호작용, 이어때 불평등. 그 힘이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언어의 차용, 빌려오는 거. 그리고 이 언어의 차용은 어떻게 일방적이다. 즉, 힘 있는 데서 힘 없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요걸 이제 좀 추가를 해주면 쌍방이 아니다. 인터랙티브한 게 아니다. 그 쌍방이라고 해도 되고, 오히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잖아. 이게 선지 같은 데 쓸 수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인터랙티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원 디렉션. 그래서 지금 요게 1번 문장이 이거야. 결국은 힘 있는 거, 힘 없는 쪽으로 가는 걸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번이 좀 헷갈림을 주는 그거잖아. 호흡도 좀 길고. 이게 좀 잘 보니까, 이 뭐야? 문장이 4개밖에 안 되네? 좀 길어. 그지?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 종속 집단의 언어지? 힘없는 애들, 그리고 서볼디닛. 얘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접촉의 초기에만 용어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기에만, 그리고 한정적이지. 밑에 이제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용어 같은 애들은 얘가 힘 있는 집단이 뭔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얘네가 잘 모르는 거 관련해서는 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방향이, 요게 지금 힘 없는 거에서 힘 있는 쪽으로의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랑 지금 상반되는 개념인데, 왜 발레가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 이 방향으로의 영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접촉의 초기에 한정되어 있다. 거기까지다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즉, 접촉 초기 한정, 그 이유는 아니다. 그지? 처음에만 반짝. 이것은 무엇인가요? 김치, 기무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로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화된 진술이고, 사실 이제 호주 원주민 얘기는 예시인 거지. 그래서 이게 그 가장 초기
원주민 언어에서 영어로의 이제 차용 요거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언어라고 말 쓰긴 해야겠네. 그죠? 이 언어고. 그런데 요 원주민 언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요. 이렇게 여기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해. 초기. 이렇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여기가 결국은 뭐 그 얘기지. 결국 소멸. 왜냐하면은 화자가 다 인간을 소멸이라고 하면 좀 멸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렇지? 그 인간이 여기가 멸종이고 소멸이고 비슷한 말인데 화자가 다 죽고 나면 하자고. 죽고 나면 결국은 원주민 언어는 소멸. 그런데 원주민의 남은 자들 얘네는 어떻게 돼? 영어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 없는 애들에서 힘 있는 애들로 바뀌는 거지. 그치? 힘 없는 애에서 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최초에 얘기했던 요거인 거지. 그치? 요거 dominated. 지배당한 dominated. 이거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방적인 거를 원웨이라고 이게 일방에 뭐 유니라테랄이라는 말이 좀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좀 너무 에바인 것 같고. 그럼 뭐 쌍방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 투웨이즈. 바이라테랄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저 정도는 그것도 개념은 일방적인 거냐 쌍방인 거냐 뭐 이 정도만 좀 쉽게라도 이해를 좀 해놔라. 여기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이것도 묶어. 수식어니까. 주어는 뭐야? 인터랙션. 단수지? 그룹스 아니고. 이것도 괜찮은, 이런 거 다 괜찮은 거야. 무조건. 조동사 흘지는. 그 다음에 the fact that 동격의 확률이 있지? 확인해봐야지. 전명구 나왔어. borrowing 동명사 주어다. word을 했어요. go. 자동사 완전한 구조지? 그러니까 얘는 동격이야. 뭐가 안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안 되는 거지. 이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아. 동명사가 주어라며. 이 S 컨스트럭션이 아니잖아. 그렇지. 고도 안 돼. 이것도 괜찮아. 그지? 수일치.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특이하다. 조동사하고 동사 사이 전명을 쫙 줘버리고 이게 동사임 이렇게.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may provide. 그 다음에 with which네. 그럼 which 안 되겠지 뭐. 그지? 완전한 구조 나오는지 볼까? 화자 주어야. 동사야. 형용사 보어야. 완전하지. 이것도 괜찮지. 이것도 괜찮지. 이거 단수야 복수야 그거지. 이 수일치도 되게 괜찮은데. 스피커스가 주었어. 그룹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는 뭐 그냥 뭐 그지? 헤드 PP라고 하는 게 요건 진짜 대각어지. 이거랑 옮긴 게 나중이고 억압한 게 먼저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책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확실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각어 쓰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거기 내가 아까 이제 좀 전에 독해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오렌지 색깔로 이제 두 개 형광펜 해놓은 게 그게 동격이야. 같은 걸 두 번 해준 거야.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